번잡한 큰 도로를 끼고 있는 가로수 길가, 이면 도로의 작은 골목, 나지막한 담 너머로 커다란 라일락 나무가 복잡하게 가지를 들이우고 있다.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은행나무 한 그루, 나무 옆 서너 개의 계단을 통하면 단층 집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 위 지붕 밑에는 제법 넓은 공간에 처마가 있다. 처마 안쪽, 어느 순간부터 비둘기 한두 마리가 날아들기 시작하였고 해가 지면 처마 밑으로 들어온다. 이른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온다. 계단 위 비둘기 배설물이 떨어져 있었다. 물을 뿌리며 계단을 닦지만 이 장면이 매일 반복된다. 비둘기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비둘기들은 떠나지 않는다. 숫자만 점점 늘어날 뿐 철새가 아니다. 사계절 내내 그 공간 안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는 계속 증가했다. 어느 순간 비둘기로 인한 문제가 시작된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연다. 길 건너 앞집 부부가 서 있다. 이 집 비둘기들 때문에 우리 집 옥상이 엉망이 됐어요. 옥상에 배설하질 않나 화분에 심어놓은 화초들을 뜯어먹고 당장 내쫓아요. 앞집 사람은 흥분한 표정으로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말한다. 순간 당황하였고 마음이 언짢아진다. 그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갑작스럽고 무례한 태도에 얼굴이 굳는다. 하지만 따질 수 없는 상황.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그날 이후 빗자루를 들고 처마 밑을 휘저었고 비둘기들이 날아간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다. 이 일은 며칠 동안 반복되었고 점점 지쳐갔다. 며칠 후 다시 찾아온 앞집 사람은 손에는 부대자루를 들고 서 있었다. 이 자루 안에 껍질을 까지 않은 밤송이가 있어. 이걸 둥지 안에 넣어두면 비둘기들이 다시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번에는 차분하게 이야기했고 표정이 누그러졌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둥지 안을 들여다봤다. 비둘기 한 마리가 둥지에 앉아 있었고 사람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밤송이를 넣자 비둘기가 날아간다. 그 자리엔 작은 비둘기 알이 5개 놓여 있었고 손이 멈췄다. 더 이상 밤송이를 넣지 못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자 앞집 사람들은 안심한 듯 돌아간다. 다음 날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고 같은 일이 반복된다. 계속 배설물을 치웠다. 어느 순간부터 길 건너 사람들은 마주치면 눈을 흘겼다.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된다. 어느 날 아침 앞집 사람이 옥상에서 우리 집 쪽을 바라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비둘기를 쫓든지 나무를 베어내시오. 동네 민폐를 계속 끼칠 겁니까? 못 쫓아내겠으면 내가 하겠소. 다음 날 화단 앞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툭! 발밑에 무언가 떨어졌다. 죽은 비둘기. 잠시 후 또 하나 떨어진다. 이미 썩어 있는 상태.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다. 건너집 옥상. 그 사람이 서 있었다. 싸움을 피하고 화단에 비둘기를 묻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웃이 농약을 섞은 먹이를 옥상에 뿌려놓았고 비둘기들이 그것을 먹고 죽은 것이다. 이 일은 이후에도 반복된다. 하지만 비둘기들은 떠나지 않은 채 계속 알을 품었고 성장하면 날아갔다. 그리고 또 다른 비둘기가 온다. 문제는 계속되었고 관계는 냉전 상태가 된다. 어느 날 밤 꿈을 꾼게 된다. 사람을 태울 만큼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처마 밑을 맴돌다가 화단으로 내려온다. 난 그 새 위에 올라탔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시간이 흐르고 우린 이사를 가게 된다. 조용한 공간, 비어있는 처마.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다. 희생을 감수하면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온다. 하지만 당장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반대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길, 그 지혜가 필요한 시대다. 동물에게도 생존의 본능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불편, 그 또한 필요한 선택일지도 모른다.